안녕하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챗GPT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챗GPT를 실제 생활에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업무에는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챗GPT를 생활과 업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정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이 5가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의 준비, 병원 방문, 운동, 장보기, 블로그 작성입니다. 이때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리된 일정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정중한 문자를 보내야 한다면 내용만 간단히 입력하고 공손한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따뜻한 문자, 친구에게 보내는 편안한 문자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직장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 핵심 내용, 발표 순서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수정은 직접 해야 하지만 초안을 만드는 시간은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제목, 소제목, 본문, 태그, 메타 설명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영상 제목, 설명란, 고정 댓글, 썸네일 문구, 대본까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챗GPT에게 50대 부부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일정으로 추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동선까지 고려한 여행 계획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숙소를 선택할 때 고려할 점, 맛집, 준비물까지 함께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챗GPT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AI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 방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무 효율을 2배로 높이는 활용법과 실제로 시간을 절약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6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메일 작성에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메일, 회의 안내 메일, 감사 메일, 사과 메일까지 표현 하나를 고민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챗GPT에게 거래처에 정중하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또는 친절하지만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몇 초 만에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상황에 맞게 마지막 수정은 직접 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7번째 사례입니다. 공부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용어를 공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에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복잡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전문가 수준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더 깊이 있는 내용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설명 수준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입니다. 블로그 주제, 유튜브 콘텐츠, 사업 아이디어, 행사 기획 등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챗GPT는 훌륭한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됩니다. 예를 들어 60대를 위한 AI 콘텐츠 주제 20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내용을 선택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9번째 사례입니다. 시간 관리입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챗GPT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입력하고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정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우선순위를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고민이 줄어들고 하루를 훨씬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10번째 사례입니다. 건강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거나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의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챗GPT는 생활을 돕는 도우미이지 의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실제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챗GPT는 사람을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AI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처럼 기본적인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직접 활용해 보십시오. 문자 하나를 작성해 보고, 이메일 하나를 만들어 보고, 하루 일정을 정리해 보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 보십시오. 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AI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챗GPT를 더욱 똑똑하게 사용하는 고급 질문법과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얻는 프롬프트 작성 비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